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당 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웅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영화인문학 5번째 시간으로 웰컴 투 동막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오늘 살펴볼 것은 폭탄이 터지면 팝콘이 나온다고 라는 제목처럼 폭탄이 터졌는데 하늘에서 팝콘이 쏟아져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폭탄이 터진다고 해서 팝콘이 나오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폭탄은 사람을 죽이는 건데 하늘에서 내리는 팝콘 같은 경우는 사람을 즐겁게 하죠. 그러니까 폭탄이 팝콘으로 변하는 상상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파괴에 대한 욕망이 평화를 향한 어떤 마음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을 드러내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게 사실은 이 장면이거든요. 폭탄이 팝콘으로 변하는 장면. 그리고 폭탄이 팝콘으로 변하면서 인민군하고 국군하고 미군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서로 어울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이 작품 속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사이에 두고 왼쪽에 국군, 오른쪽에 인민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죠. 국군은 2명이고 인민군은 3명인데요. 그 사이로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 같은 경우가 되게 비극적인데도 이 속에 엄청난 희극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대치 같은 경우가 쉬이 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산속 깊은 마을인 동막골에서 국군과 인민군이 서로 총을 겨눈 채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총을 쏘면 다른 쪽도 어김없이 총을 쏠 기세입니다. 물론 이 영화 상황을 보면 저 인민군 3명이 지니고 있는 총에는 총알이 없어요. 그 전에 뱀을 보고 막 난사하다 보니까 총알이 다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이미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수류탄 있죠. 손에 수류탄을 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민군들 같은 경우는. 한쪽이 총을 내리면 다른 쪽도 총을 내릴 테지만 문제는 누가 먼저 총을 내리는 가 아닌 점이지요. 낮이 가고 밤이 가도 대치 상태는 풀리지 않습니다. 하긴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데 어느 누가 쉬이 긴장을 풀까요? 눈에는 졸음이 가득하지만 그들은 애써 잠을 내쫓으며 버팁니다. 하룻밤 하루낮을 막 견디는 거거든요. 어느새 그들의 손에는 수류탄이 들려 있습니다. 저 수류탄이 터지면 마을은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한순간에 갈라지는 이 전쟁터에 안전핀 풀린 수류탄이 떨어집니다. 마을에서 바보로 불리는 여일이 인민군 막내 서기택의 얼굴을 버선으로 닦아주는 척하면서 냅다 수류탄 안전핀을 뽑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도래한 거겠죠. 폭탄이 터졌는데 파란 하늘에서 지금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팝콘이 떨어지고 있어요. 파란 하늘에 떨어지는 하얀 팝콘이 보이시죠? 말 그대로 동막골 같은 경우가 현실 공간이 아니라 마음속 상상 공간이라는 것을 정확히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군소대장 표현철이 온몸으로 수류탄을 덮습니다. 희생을 하는 거죠. 다행히 수류탄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현철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불발 수류탄을 식량청구로 툭 던져버립니다. 불발탄이 터질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한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식량청구로 던진 수류탄이 굉음을 울리며 터져버린 겁니다. 주변에는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굉음에 놀란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하늘에서 팝콘이 한방눈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지금 이미지 보시면 돼요. 사람들 얼굴마다 웃음이 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는 사람은 없겠죠.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는 나비 한 마리가 나타나 시간을 늦추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첫 번째 영상에 실려 있습니다. 동막골이라는 마을이 경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새삼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인민군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서기택이에요. 그러니까 인민군 막내죠. 그 여일이라는 바보 인물하고 서로 이렇게 정을 나누는 뭐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민군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폭탄이 터졌는데 하늘에서는 왜 팝콘이 쏟아진 것일까요? 자칫하면 비극으로 이어질 장면이 낭만적인 상황으로 뒤바뀝니다. 이건 낭만이죠. 하늘에서 팝콘이 쏟아지는 건 폭탄이 팝콘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폭탄이 터지는 순간 전쟁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전쟁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을 것입니다. 낙오된 국군과 인민군, 미군이 이 마을로 들어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전쟁 바깥, 그러니까 현실 바깥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세계가 가능하냐고 정색하며 물을 필요는 없지요. 이건 상상이니까요. 폭탄이 팝콘으로 변하는 세계란 상상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세계니까요. 자, 요컨대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전쟁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전쟁 바깥에 있는 평화겠죠. 평화를 상상합니다. 전쟁이란 현실이 스며들지 않는 동막골이기에 가능한 상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수류탄 안전핀이에요. 저 안전핀을 뽑고 던지면 터져버리는 거죠. 근데 여일 같은 경우는 저 안전핀을 반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일이 바보 인물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관점을 바꾸면 실제 저 수류탄 안전핀 같은 경우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반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폭탄이 사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이영화는 여의라는 인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폭탄은 팝콘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폭탄이 터지면 하늘에서 팝콘이 내리기는커녕 땅에서 수많은 이들이 죽어나갑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작가 혹은 감독은 왜 폭탄을 팝콘으로 바꾸는 상상력을 펼친 것일까요? 상상이란 현실 속에서 현실 너머를 꿈꾸는 마음과 이어져 있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순간 비명을 내지르던 관객은 그 폭탄이 팝콘으로 변하는 순간 기쁨의 탄성을 내지릅니다. 이념에 매인 두 세력의 대치 상황을 한 방에 풀어버리는 이 멋진 장면을 통해 사람들은 이념이 만든 세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새삼 확인합니다. 이념은 사람들을 적과 동지로 나눕니다. 이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전쟁터란 곧 적과 동지로 나뉘어진 곳이겠죠? 이 인물이 바로 여일입니다. 바보 인물이죠. 바보 인물인데 이 영화를 지배하는 인물이기도 하겠죠. 이 인물에게도 하늘에서 내리는 팝콘 같은 경우는 되게 신기해 보이죠. 이념으로 갈라지지 않았다면 국군과 인민군이 깊은 산골 마을에서 대치할 까닭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국군과 인민군과 미군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희생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건 끝장면이에요. 이념을 꼭 이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냐는 거대한 사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념에 매인 사람은 늘 나와 너를 나눕니다. 여기서 이념을 작게 따지면 자기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항상 나가 세운 기준으로 너를 판단합니다.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은 공산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은 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를 세우려면 공산주의를 완전히 붕괴시켜야 하고 공산주의를 세우려면 자본주의를 완전히 붕괴시켜야 합니다. 저마자의 체제에 스민 장점들의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지요. 수류탄이 터져서 식량 창고가 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같은 경우가 한겨울에 그만큼 먹을 게 사라졌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대신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군인들이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죠. 저는 폭탄이 팝콘으로 변하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낍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지 거듭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폭탄이 팝콘으로 변하는 상상력. 이만큼 아름다운 게 있을까요? 폭탄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끈다면 팝콘은 사람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끕니다. 실제로 수류탄을 식량 창고로 던진 국군 소대장 현철을 비롯한 군인들, 그러니까 국군, 인민군, 미군이겠죠. 군인들은 겨울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노동을 합니다. 총을 버린 손에 쟁기를 쥔 것이지요.
총은 생명을 죽이는 도구이고 쟁기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동막골이라는 이상향에서 펼쳐진 환상일 뿐이라고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환상에는 지금과는 다른 삶을 향한 열망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 속에는 문명을 세운 인간이 받아들여야 할 미래가 숨어 있습니다. 가운데 여일이 보이지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미군인 스미스고요. 왼쪽 끝에 그 인민군 막내인 서기택이 보이죠. 그리고 아래를 보면 활짝 웃고 있는 아이들이 보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팝콘을 맞고 있는 거죠. 신기한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여일은 활짝 웃고 있죠.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모든 생명들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구 하나쯤은 금방 파괴할 만한 가공할 무기들이 천지사방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왜 엄청난 돈을 들여 사람을 죽이는 데만 필요한 무기들을 만드는 걸까요? 다른 이들을 정복하려는 지독한 욕망 때문입니다. 인간은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 지구를 정복하고 나아가 우주를 정복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 오로지 인간 권력자만을 위한 욕망인 것이지요. 생각만 바꾸면 폭탄은 이내 팝콘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문제인 거죠. 무기 만들 돈으로 팝콘을 만들어 많은 이들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 생각을 바꾸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려면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려는 지독한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은 과연 이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